네,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open 함수에 대해서 제가 앞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fopen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출력 스트림과 입력 스트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fopen 함수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 인자, 즉 첫 번째 인자를 통해서는 그 스트림을 형성할 파일의 이름 정보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를 통해 가지고는 그 스트림을 어떠한 형태로 형성할 것인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를 갖다가 파일 오픈 모드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떠한 형태의 스트림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인자, 이 WT는 이거 조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형태의 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강의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음이나 다음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대표적인 그 오픈 모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fopen 함수가 실제로 파일을 개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뭐 그냥 뭐 여기 쓰여져 있지만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data.txt라는 파일과의 스트림을 형성을 하되 WT 모드로 형성을 해라,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WT 모드로 형성을 해라 라는 것은 뭐냐면 스트림의 종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WT가 뭐냐? 얘는요, 뭐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W와 T의 조합입니다. 그럼 W가 의미하는 게 뭐냐? W는 write를 의미합니다. 즉 data.txt를 갖다가 오픈을 하되 쓰기 위해서 스트림을 형성해라 라는 거죠. 즉 쓰기 위한 스트림이 뭡니까? 출력 스트림이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W가 출력 스트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T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뭐 간단하게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데 나중에 뒤에서 다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뭔지, 뭐 어떠한 그 단어의 약자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즉 텍스트 데이터를 쓰기 위한 스트림을 형성한다, 뭐 그런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open 함수 호출을 통해서 WT를 인자로 전달을 하면서 파일의 이름을 전달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 뭐 이런 거죠.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data.txt와 데이터를 갖다가 이 data.txt에 데이터를 쓸 수 있는 write 스트림, 출력 스트림이 형성이 되어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입력 스트림은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 뭐 간단합니다. W 대신에 R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지금 WT가 인자로 전달되고 있는데, RT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상하죠? R과 T의 조합입니다. 여기서의 R은 리드를 뜻합니다. 즉 내가 데이터를 읽기 위한 스트림을 형성해 달라라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냐? data.txt입니다. 따라서 data.txt로부터 내가 데이터를 읽기 위한 스트림을 형성해 달라라는 요청이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에서도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data.txt로부터 난 데이터를 읽기 위한 스트림을 형성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즉 두 번째 인자를 무엇으로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W를 전달을 하느냐 R을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출력 스트림이 형성되기도 하고 입력 스트림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 W 쓰겠다는 겁니다. R 읽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W를 전달을 하던 R을 전달을 하던 파일 이름은 100% 우리가 전달을 해야죠.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data.txt.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W를 인자로 전달을 했을 때 내가 데이터를 쓰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W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쓰겠다라는 건 내가 새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간혹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데이터 쓰겠다. 근데 나는 data.txt라는 파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W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갖다가 개방을 하면, 스트림을 형성을 하면 data.txt 파일을 연 다음에 그 뒤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의 W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W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뭐 제가 그냥 new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data.txt라는 파일을 내가 새로 생성을 해가지고 내가 새로 데이터를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앞에서 지금 제가 출력 스트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W를 인자로 전달을 하잖아요. W를 인자로 전달을 하고 파일을 갖다가 오픈을 한다. data.txt라는 파일이 없으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data.txt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WT로 해가지고 열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담아버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저장됐던 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즉 W는 요걸 기억을 하세요. new, 새롭게 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data.txt 그 다음에 wt 인자로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data.txt랑 스트림을 형성을 해야 되니까 data.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만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운영체제가 만들어줍니다. 왜? 새롭게 내가 쓰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이전에 내가 만들었던 data.txt가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어버린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날아간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R을 인자로 전달을 했다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버리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겠죠. R은 뭡니까? 읽겠다는 겁니다. 근데 파일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빈 파일을 열어서 어떠한 데이터를 읽겠습니까? 즉, R은요, data.txt가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읽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data.txt가 존재해야 되고,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fopen 함수는 실패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떠한 인자를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실제로 그런 어떤 파일과 관련해서 동작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한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R을 전달을 했는데 파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읽겠다라고 했는데 읽을 파일이 없으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예,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fopen 함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정말로 파일을 만들어서 뭔가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뭐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다져지겠죠.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면은요, data.txt라는 파일을, 자, 지금 뭐냐면 w가 인저로 전달이 됐으니까 없을 경우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data.tx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서 그 생성을 한 그 data.txt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스트림을 형성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의 문장인데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글로 만들려니까 참 할 말이 많네요. 예, data.txt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스트림을 형성하는 함수 호출 문장이 이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함수 호출이 실패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넘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fp는 새로이 생성된 data.txt를 가리키는 지시자가 되는 거죠. 즉 fp는 data.txt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fp를 인자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자, fput 캐릭터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요, fput 캐릭터, 그 다음에 뭐 a,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뭘 전달을 했었냐면은 std out을 인자로 전달을 했었어요. 즉 콘솔에다가 쓸 때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문장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모니터로 출력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fput 캐릭터 함수는 파일 입출력 함수입니다. 따라서 std out을 대신해서, 자, fp를 인자로 전달하면 fp가 의미하는 data.txt의 파일에 data.txt라는 파일에 a라는 문자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공식적으로 파일 입출력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파일 입출력 함수들을 갖다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거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콘솔 입출력 공부하면서 사실은 한 번쯤 경험했던 함수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는 쓰실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라는 문자를 쓰고 B라는 문자를 쓰고 C라는 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fcross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fp를 갖다가 종료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실제로 A, B, C라는 문자가 쓰여졌는지는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요거 이제 다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fp는 사실은 파일 data.txt를 의미하죠. 즉 data.txt와의 연결된 스트림을 갖다가 해제해라, 반환해라, 없애라라는 뜻입니다. 즉 fopen 함수의 반대 기능을 제공을 하죠. 얘는 스트림을 형성합니다. 근데 얘는 스트림을 없앱니다. 종료시켜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반대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얘는 파일을 소멸시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측면의 반대가 아니고요. fopen 함수는 실질적으로 스트림을 형성하는 함수잖아요. 반면에 fcross 함수는 그 스트림, 생성된 스트림을 종료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 스트림 종료 함수 왜 호출을 해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실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fopen 함수 호출을 통해서 data.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럼 공식적인 답은 현재 디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니까는 마치 이게 지금 한글식 표현 같은데 current 디렉터리라는 게 있어요. current 디렉터리. 자, 이 current 디렉터리라는 게 뭘 뜻하는가? 이게 사실은 운영체제에 조금 의존적인 얘기인데요. 현재 디렉터리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a.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그냥 이 예제를 컴파일을 해가지고 a.exe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얘의 실행 파일이 a.exe입니다. 근데 얘가 m이라는 디렉터리의 밑에 존재한다. m이라는 디렉터리 안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exe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data.txt라는 파일이 어디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m이라는 디렉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a.exe가 존재하는 디렉터리에 만들어집니다. 즉, 이 경우에는 현재 디렉터리가 바로 a.exe라는 실행 파일이 저장된 디렉터리가 현재 디렉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딱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아니면 뭐 데브 C++ 이런 그 통합 개발 환경상에서 예제를 실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실행 파일 옆에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현재 디렉터리라는 거 이거 고정이 아니에요. 항상 실행 파일과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이거 바꿀 수가 있어요. 즉, 비주얼 스튜디오의 설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데브 C++의 설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설정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공부하면은, 우리가 코드상에서도 현재 디렉터리라는 걸 갖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뭐, 대략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현재 디렉터리라는 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디렉터리가 어딘지 확인해야 됩니다. 데브 C++ 상에서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현재 디렉터리가 어딘지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와 관련된 문서 아니면은 뭐 지식인에게 물어보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 이 파일 어디 생성됐는지 찾아보세요. 파일 탐색기 열어가지고 검색하면 알 수 있잖아요. data.txt라는 파일이 어디 만들어졌나. 그 만들어진 위치가 바로 현재 디렉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파일 어디에 생성됐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지금 생성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도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정말로 어디에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생성된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A, B, C라는 문자, 그러니까 문자 A와 문자 B와 문자 C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현재 디렉터리가 아니라 나는 내가 파일을 갖다가 data.txt를 갖다가 저장할 디렉터리를 직접 지정해 주길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문장 구성하시면 됩니다. 즉, fopen 함수의 첫 번째 인재로는요, 그 파일 정보만 인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 파일을 그 오픈할 혹은 생성할 파일에 경로 정보까지 같이 묶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구성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백슬래시 2개, 뭐 때로는 그 뭐 한글 폰트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달러 표시로 나오죠. 달러가 아니라 이제 원화 표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거 왜 2개를 써줬는가에 대해서 간혹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왜 2개 써줬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2개입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백슬래시 n, 자, 특수문자입니다. 백슬래시 r, 특수문자입니다. 백슬래시 뭐 t, 다 특수문자입니다. 자, 문자열 안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문자들이죠. 자, 백슬래시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바로 특수문자를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슬래시 자체를 표현을 하려면은 백슬래시를 2개 이어서 써야 된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개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스트림의 소멸을 요청하는 fclose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차례 여기서 강의를 정리하고 또 다음 강의를 통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끊는 이유가 뭐냐면요, fclose 함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천천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중도뿐만이 아니라 강의를 하는 저의 집중도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강의를 한 차례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